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올해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고 이제 다시 날씨가 선선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환절기만 다가오면 코가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에 벌써부터 겁이 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알러지성 비염 환자입니다.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알러지성 비염 환자 통계를 보니까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알러지성 비염 환자 수가 703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매일 착용하고 다니다 보면 좀 덜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날씨가 조금만 선선해지면 여지없이 재채기에 콧물에 아주 난리가 납니다. 물론 계절과 상관없이 비염 증세가 나타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증상에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 아무래도 항히스타민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재채기와 콧물을 졸음과 맞바꾸는 전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환절기만 되면 증상이 매번 나타나는 이유는 항히스타민제가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러지성 비염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진먼지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환경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알러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코 점막이 과민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알러지성 비염을 단순히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알러젠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억제하고 면역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면역 균형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TH1 면역세포와 TH2 면역세포의 균형을 찾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2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은 알러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인데요. 이런 TH2 면역세포 과민 상태에서는 임뮤노글로불린 E와 히스타민이라는 과민 반응 유발 물질이 과도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알러지성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면역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알아보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날씨가 더 선선해지기 전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기능성 식품 원료 인정 현황이나 특허, 논문 이런 걸 검색해서 혹시 알러지성 비염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재나 제품이 업데이트된 게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소재들 중에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유산균인데 면역 권민 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으로 등록된 소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유산균 하면 대부분 장 기능 개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질유산균, 체지방 감소 유산균 이런 식으로 생각지 못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유산균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러지성 비염처럼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코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로 식약처에 등록된 유산균은 이 MVP1703 말고는 없더라고요. 국내에서 알러지성 비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산균으로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는 이게 최초인 것 같습니다. MVP1703이라는 이 기능성 원료는 유산균 한 종류는 아니고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IM76이랑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IM55의 복합 유산균이네요. 장내 면역세포를 단일 유산균주로 컨트롤하는 부분은 힘들기 때문에 복합균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유산균들이 실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궁금해서 논문도 찾아보고 특허도 뒤져봤습니다. 논문은 제 검색 능력에서는 총 3편이 검색되었는데요. 이 중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도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지시되어 있는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을 보면 일단 원료는 아까 식약처에서 봤었던 2가지 유산균과 동일한 거 맞고요. 알러지성 비염 동물 모델에 이 2가지 유산균을 투여했더니 알러지성 비염 증상이 상당히 감소되었고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임뮤노글로불린 E의 혈중 농도도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반응을 매개하는 비만세포, 호상구, TH2 세포의 증가는 억제되었고 조절 T세포는 증가되었다는 결과도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도 내용은 비슷한데요. 원료는 마찬가지로 아까 식약처에서 봤었던 2가지 유산균과 동일하고요. 이번에는 진먼지로 인해 알러지성 비염이 생긴 동물 모델에 2가지 유산균을 투여했더니 코 점막, 기관지 삼출물, 그리고 혈액에서
면역 사이토카인의 과도한 증가가 억제되었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논문과 마찬가지로 TH2 세포와 조절 T 세포의 비율이 조정되었다는 설명도 적혀 있습니다. 즉 면역 균형이 개선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문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인데요.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료는 아까 식약처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고요.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성인 남녀로서 최근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알러지성 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환자 47명한테 유산균을 매일 한 번씩 4주간 먹게 했고, 다른 대조군 48명한테는 유산균이 없는 말토덱스트린을 먹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몇 가지를 보면 유산균을 먹은 사람들은 유산균을 먹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코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증상들, 콧물 증상, 그리고 코막힘 증상이 훨씬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과민 반응을 유도하는 혈중 임뮤노글로불린 E 수치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논문을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 식약처에 등록된 2종 유산균 복합물은 조절 T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해서 알러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만세포, 호상구, 그리고 TH2 세포를 제어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세포들이 내뿜는 사이토카인에 의해 매개되는 면역 과민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 억제되니까 과도한 콧물이나 코막힘 같은 알러지성 비염 증세가 완화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까지 한 걸 보면 이미 제품으로 판매까지 하고 있을 것 같고 특허도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특허는 두 가지 유산균 각각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미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해외 출원도 엄청 많이 진행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아까 식약처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사 이름이랑 유산균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바이크롬이라는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알러지성 비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가 바이크롬이라는 코 유산균 제품을 먹어야 되는 이유 한 가지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5분을 추첨해서 바이크롬 제품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산균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알러지성 비염 개선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유산균을 우리나라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꼭 눌러주세요.